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 저는 그 코로나19와 포스트 휴머니즘, 인문학, 윤리학, 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포스트 휴머니즘의 그런 윤리학이나 예술이나 또 인문학 이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그런 쪽에 관심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란시스 후쿠야마 아시죠?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 반트랜스 휴머니스트고 생명 보수자고 원래는 신보수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있던 역사에 대한 이제 종말론 서사가 뭐냐면은 신보수자였을 때 역사의 종부라는 책에서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 그 공산주의가 멸망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서사를 얘기했었죠. 물론 이 서사는 이제 마르크주의에서 최종 역사의 목적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에 대한 다른 비판과 다른 서사를 이제 얘기한 종말론적 서사인데요. 결국 역사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지금도 그런 서사를 붙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유민주주의는 조금씩 변형되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만 결국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서사에 대해서 약간 방해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중국의 중화몽 서사 또는 그 국가 자본주의 서사였죠. 사실은 이제 후쿠야마의 생각 속에서는 그리고 중국도 발전하면서 자유민주 체제 속에서 세계와 함께한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서사를 방해하면서 국가 자본주의 서사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국가 자본주의 서사는 일종의 중화몽 서사의 국가주의 서사와 더 가깝지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 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은 공산주의 서사지만 그래서 바디가 지적이 말하는 정말 그 공산주의, 리얼한 공산주의 서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국가주의 서사, 정치주의 서사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적 그 종말론에 위협이 된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지금 상황 보면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 길에 중국이 나서지 않을 때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는 중국의 중화몽 서사는 굉장히 위협이 된다 그런 이제 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후쿠야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 길에 가장 큰 위협이 된 게 뭐냐면 과학기술 낙관주의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거죠.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이제 굉장히 이제 향상시켜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굉장히 영원히 죽지 않고 노화를 극복하고 또 굉장히 똑똑한 인간 되고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고 너무나 과학기술 통해서 굉장히 행복해지는 슈퍼 또 웰빙과 슈퍼맨이 되어지는 그런 서사가 굉장히 위험한 서사라고 본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원래 입장 자체가 어, 생명 보수주의자이면서도 또 사실은 그 신보수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후쿠야마의 서사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좀 이렇게 보는 입장이 뭐냐면은 유발 하라리예요. 유발 하라리는 뭐냐면은 트랜스 휴머님 서사를 사실은 긍정해 약간 걱정도 하지만 그래서 결국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학자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결국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서 그 유전자 조작 통해서 인간은 그 새로운 포스트 휴먼이 되고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종교를 만드는 그런 어떤 어, 서사를 이제 그러니까 뭐 거의 트랜스 휴머니즘의 서사 종말의 서사 비슷하죠. 이발하리는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서사 속에서 굉장히 좀 실리콘밸리 쪽에서 붙어가지고 굉장히 그냥 무조건 그 너무나 이제 그냥 그 과학기술 낙관주의 서사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러즈 커즈왈 이런 사람이고 사실은 그 뭐냐면은 이런 어떤 트랜스 휴머니즘의 길로 역사 발전하지만 굉장히 이제 위험 비용과
어려움이 많다. 네, 근데 코로나19 같은 그런 어떤 그 외적 제한 요소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코로나19가 단순히 전염병이 아니고 특별히 지구촌 글로벌라이제이션 속에서 과학기술이 매개된 그런 바이러스가 인류의 큰 과학기술과 함께 매개된 그런 이제 인류의 위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닉 포스트림이 어떤 입장이냐면 그 트랜스 휴머니즘이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런 길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다는 사람이 코로나19 같은 거. 근데 코로나19 같은 게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는 사이보그가 인간한테 가서 굉장히 또 큰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릭스 같은 상이 돼가지고 그 초인공지능에서 인류가 그 멸종하거나 굉장히 이제 위협에 굉장히 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트랜스 휴머니즘 이념을 실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과학기술적 난관이랄까 어려움들을 사실 코로나19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런 서사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순한 과학기술 낙관주의자가 아니죠. 닉 보스트럼은. 근데 이제 이런 그 트랜스 휴머니즘과 좀 다른 서사가 있어요. 다른 서사가 뭐냐면은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갖고 있는 이제 그 계몽주의적 자유주의적 또는 그 과학기술 낙관주의적 서사 그 인간 중심적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인간 중심주의 속에 있는 또 남성 중심적 있고 제국 중심적 성격을 다 벗어나가지고 동물과 공존하고 또 자연과 공존하면서 기계와 공존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 반 휴머니즘적 반 인간 중심주의적 어떤 생태주의 서사가 사실은 뭐냐면은 그 포스트 휴머니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 생태주의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너무 이제 알지 못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냥 생태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과학기술 발전을 굉장히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맥락 속에서도 우리가 그 기계와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동물과 자연과 또 기계, 과학기술과 공존할 수 있을까를 이제 꿈꾸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생태주의 서사로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 일종의 유토피아적 서사라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이 그 동물과 자연과 기계의 공존이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죄성과 인간의 그 유한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회개와 겸손 가운데 정말 인간이 좀 더 공존하자는 그런 공존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책임의식 한스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또 유대성을 발현하려고 그리고 또 좀 더 얼트루이즘 이타성을 갖춰야지 사실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념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에덴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좀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우리가 회개하고 책임을 지고 우리가 조금 더 공존하고자 하고 노력하고자 하면은 또 연대하고 또 이타성 추구하면은 자연과 동물 그리고 기계와 공존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말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미래 사회 속에서 과학 기술과 자연과 기계가 자연과 동물이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여기서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과학 기술이 자본 권력에 악용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타자에 악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책임을 지고 보살펴 나갈 때 사실은 우리 동물과 우리 인간과 자연과 또 과학기술이 공존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봅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기존의 생태주의보다 이제 과학기술 발달한 상태 속에서 좀 더 이런 감수성을 주는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동물에 대한 감수를 주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성찰성과 함께 또 감수를 주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 지옥 같은 세상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공존과 연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영감과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성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포스트 휴먼을 추구하고, 아마 그 코로나19 같은 그런 그 급작스러운 사건들이 엄청나게 인류를 많이 덮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사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성찰과 감수성과 분별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고도로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한 이 세상이, 그러면서 과학기술은 탈정상과학적 맥락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위험하기도 하고,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사실은 대안을 갖고 있는 이런 그 과학기술이 어떻게 잘 활용돼서 우리 인간과 동물과 자연을 공존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이념으로 좀 이렇게 자리 잡히고 인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포스트 휴머니즘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류의 그 공동선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성찰적 서사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그런 서사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나은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윤리학 또 인문학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